안녕하십니까. 루킴TV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약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대통령 될 사람의 자질과 자격과 능력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될 사람의 품격과 능력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며 그의 도덕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국민 선택의 책임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통령 될 사람의 어떤 가족의 문제, 가족의 비리 문제, 가족이 혹시나 비선 실세가 되어서 또 중대한 인사 문제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혹은 그러한 데 개입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까 국민 대다수가 걱정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중도 유권자들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선 후보가 끝까지 완벽하게 진군하고 진격해서 소기의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민이 안철수 후보를 강력하게 밀어주어야 할 어떤 책무, 필요성, 그런 것이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차기의 정권 교체, 더 멋지고 더 확실하고 더 훌륭한, 더 미래지향적이며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뛰어나게 탁월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서 더 확실하고 탁월한 정권 교체를 해야 할 막중한 국민의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 정권들은 국민의 안정, 국가의 미래를 그렇게 잘 아주 멋지게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의 이 권력, 민주당 정권은 국민이 느끼고 알다시피 수많은 실정을 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리고 부동산 비리, 막대한 비리가 있었죠. LH를 비롯해서 LH 사건과 그리고 대장동 비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민주당 인사들과 또 대선 후보에까지 연루되어 있어서 지금 해결될 기미를 찾지 못하고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중요 인사들, 정치 인사들이 깊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과 의심을 국민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언론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또 검찰 쪽에서는 지금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수사와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은 코로나 방역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경제 회복에 많은 문제, 애로사항들을 노정을 했습니다. 정책의 실패, 무능력의 문제도 많이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어떤 대외정책, 외교정책을 택하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거기에도 많은 실패, 큰 실패를 했던 것을 국민은 기억합니다. 그 후유증은 앞으로도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랫동안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또 안보 차원에서 많은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함께 가고 협력하고 미래를 개척해야 할 일본과의 관계도 역대 이래 역대급 최악의 관계에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합니다. 이처럼 미국, 일본과 거리가 멀어지고 소원해진 대신에 현 정부는 친북, 친중 정책을 취하면서 실리적인 이득은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념적인 접근, 그리고 좀 망상적이고 허황된 평화적인 접근을 하면서 사실상은 실질적인 이득은 많이 얻지 못하고 그리고 실리적인 평화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친북과 친중 정책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 앞에 많은 굴욕감을 주었습니다.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이제는 실용적인 접근, 실질적인 평화적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득이 없고 굴욕적이고 이념 중심적인 접근, 외교정책, 대외정책은 이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실용적이고 중도적이며 통합적인 차기 정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중도층 인사들은 그것을 현재 민주당 정권의 후보 또는 국힘의 후보가 아닌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가장 잘 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 정권을 교체하고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변화, 정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바람, 그것을 국민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치가 잘못할 때 그것을 바꿔야 할 의무와 책임과 선택의 권리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권리와 책임을 주어진 국민에게 준 것, 그것이 민주주의 정치 아닙니까? 민주주의 제도 아닙니까? 그것을 100번 활용하고 선택하고 현명하게 결정을 해서 새로운 정권의 실체, 정권의 모습,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 훌륭한 정치인을 뽑아내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고 유권자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정말 향유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그 책임에 그 선택의 결실, 과실도 국민과 국가가 느낄 것이고 잘못 뽑았을 때의 그 상처와 아픔과 폐해 또한 국민의 쓰라린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월 9일 국민의 선택이 정치적인 투표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거대 양당의 후보보다는 군소정당이지만 안철수 같은 과학적이고 도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많은 유권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20%의 지지율 벽을 깨지는 못했지만 구정을 전후해서 설날을 전후해서 20% 돌파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또 그런 예상에 맞도록 국민들이 안철수 같은 후보를 밀어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선거혁명, 정치혁명은 그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공학적으로 혹은 다른 야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과 의지와 선택이 모여서 최상의 결정, 선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마음의 변화를 준비하면서 3월 9일 날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줘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어떤 권력적인, 정치적인 정권 차원의 실수, 미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비리도 많았고. 그런가 하면 지금 최대 야당이라고 자부하는 국힘. 그 외에도 많은 국민들은 기대와 희망을 갖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를 내어서 많은 정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발표도 하고 있지만, 그 당 내부의 내적인 인적인 구성을 보면은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새로운 것이 없다. 어떤 정책, 어떤 정치, 어떤 미래를 개척해낼지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없다. 또 과거에 웰빙당이 될 것 아니냐. 또 과거에 부정부패를 재탕3당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 그런 걱정이 매우 큰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당 내부의 권력 암투, 권력 투쟁이 실제 정권을 잡고 나면 더 강력하게, 더 표면적으로 드러나와서 내부에 자기들 싸움 하느라고 세월을 허비하면 그 상처, 그 아픔, 그 피해는 국가가 받을 것이고 국민이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려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선택을 만들어내는 국민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민 전체 집단적인 지성의 새로운 선택. 안철수 같은 도덕적이고 과학적이고 통합적이며 개인과 가족의 비리가 없는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집단지성적인 선택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자격과 자질은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발전하며 또한 그것이 안 되실 경우에 국민과 경제와 국가의 미래가 받을 피해와 고통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안철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래의 지향적인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안정적인 행복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많은 덕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알아채고 선택하고 변화의 물결의 중심으로 선택하고 만들어낼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도덕성입니다. 개인과 가족의 도덕성이 분명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양대 정당의 후보들은 그런 것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인 능력입니다. 과학성,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은 의료, 코로나 관리, 인사 문제, 경제 문제, 정책 문제, 사회 문제 모든 면에 걸쳐서 과학적인 사고와 생각과 행정 집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깊이 쌓여있는 내적인 능력, 내적인 힘, 이른바 내공,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안철수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정의로움과 상식적인 것입니다. 양대 정당의 후보들도 입으로는 많이 외칩니다. 상식과 공정과 정의로움. 그러나 그것은 메아리 없는 말뿐인 매우 허망한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정의로움과 상식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라고 봅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과 정치와 사회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합해낼 수 있고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앞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가 아닌가 합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 자칫하면 사회주의적인 독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쪽은 자칫하면 우익적인 극우적인 독재 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남북 통일을 이루기 전에 우리 내부에, 남한 내부의 사회 갈등, 국민 분열로 인해서 더 깨어지고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단결, 통합, 한마음 이런 것들이 됐을 때에 남북 통일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은 저는 안철수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외관계에서 보다 글로벌하게 또 보다 과학적으로 또 보다 실용적이고 우방중심적인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과 그 공산권 진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협력관계를 해나가는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가 매우 훌륭한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동시에 말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래 5년, 10년, 20년에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개척하고 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실한 능력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대한민국 유권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정당의 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에서 아무개를 많이 비춰준다고 그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대한민국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지나치게 현혹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그래서 대한민국 유권자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무게가 실리고 중요할 때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오랜 시간, 오랜 기간에 우리의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국민의 선택이 안철수 같은 위대한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보다 훌륭하고 보다 멋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같은 리더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변화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